고객 개인정보가 허락 없이 활용됐다는 지적이 지역농협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농협중앙회 검사국에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한 2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투표 용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젓갈 찌꺼기를 바다에 무단으로 버린 50대 2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무허가로 멸치 액젓을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부정적인 보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기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품을 갈취하고 나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몰래 들여다봤다면 어떨까요? 보험 업무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허락 없이 활용됐다는 지적이 지역농협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농협중앙회 검사국에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앞으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의 한 지역 농협에서 감사 역할을 맡고 있는 송기현 씨. 지난 1월 정기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부 직원들이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을 포함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나 보험 가입 내역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활용했다는 겁니다. CRM이란 고객 정보거든요. 이 CRM을 들어가면 타 은행의 타 보험사에 있는 것까지 싹 나옵니다. 설계를 여기서 다 짜요. 동의 없이. 송 감사가 제시한 지난해 고객 정보 조회 내역입니다. 보험 담당 직원부터 부지점장, 지점장까지 900건이 넘는 고객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실제 보험 가입으로 이어진 사례도 170건 이상 됐다고 합니다. 송 감사는 이 문제를 총회와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에도 보고했습니다. 대출이나 또 다른 보험이나 또 연체 채권이나 다른 더 예민한 부분이 더 많잖아요. 또 어쩔 수 없이 앞에서 안면체면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고 또 나중에 또 다시 해야 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었고. 농협은 특히 보험 권유를 목적으로 할 경우 고객 동의를 먼저 받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지역농협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방문했지만 조합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지역본부에서 아마 감사 결과 나온 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또 대처를 할 거예요. 해당 지점장은 상위 감사부서에서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점 가운데 한 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상황. 송 감사가 이 사안을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에 보고한 지 벌써 4달이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농협 측에서는 조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 취재진에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한 2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사전투표일에 투표 용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9일 김제와 전주시 덕진구의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각각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후 편집한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집들을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부안군 행안면에서 주민들에게 사전투표를 했느냐고 질문한 뒤 기호 2번을 찍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젓갈 찌꺼기를 바다에 무단으로 버린 50대 2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일 밤 10시 40분쯤 군산시 비흥도동 비흥항에서 멸치젓을 축성한 뒤 남은 찌꺼기 300kg가량을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판매를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멸치 액젓을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부정적인 보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기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설 현장 폐기물 처리와 같은 위법 행위를 기사로 쓰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수백만 원을 갈취한 기자 12명을 붙잡아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세력을 과시한 다음 금품을 갈취하고 기여도와 직급에 따라 나눠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창군이 사전투표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0일 마감한 누적 사전투표율에서 순창군은 69.35%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2위인 전남 신안군과는 3.74%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순창군은 국민의 투표 참여를 위한 행정력 집중이 투표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영일 군수는 투표 참여 홍보판을 들고 전통시장과 행사장에서 선거일과 사전투표 일정, 투표소 정보 등을 알렸습니다. 전북대학교는 내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지원계획 이전 인원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정령에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142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수시 모집은 86명, 정시는 56명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은 전체 61.3%인 87명입니다. 전북대는 지난해 3월 의대 정원 200명을 배정받았으나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에 따라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지난 31일 오전 8시쯤 김제시 황산면에 있는 한 벽돌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공장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다가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김제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0시 30분쯤 김제시 금산면의 한 버섯 재배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버섯 재배동 5개 중 4동과 지게차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쯤 김제시 용지면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한 채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고수익 전문직이라는 인식과 달리 전북 지역 약국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일반 근로자 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과거 고소득 업종으로 여겨졌던 약국 운영도 이제는 생계형으로 전락했다는 푸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북 지역 약국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개업 건수는 181개소인 반면
폐업은 147개소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개업 대비 폐업률이 81.2%에 달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전국 상위 7번째를 기록했다는데요.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3년 53개 개업에 39개 폐업, 2024년 55개 개업에 49개 폐업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1분기 도내 약국이 61곳이 문을 닫았지만 개업은 18곳에 그쳐 43곳의 순 감소를 나타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일시군 일생활인구 특화 사업에 선정돼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임실군은 군비 5천만 원을 추가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개장 예정인 오수 국민 여가 캠핑장과 일견 관광지와 같은 지역시설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반려동물 산업과 사계절 축제를 활용하여 지역에 새로운 생활 인구를 창출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북 지역 안전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기계 정비를 위해 물탱크 맨홀로 들어가는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를 했지만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안타깝게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 안전브리핑 변동현 홍보담당이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9 안전브리핑의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변동현입니다. 먼저 지난 5월 발생한 우리도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4일 오전 9시 44분 전주시의 한 공장에서 맨홀 질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를 했지만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계 정비를 위해 물탱크 맨홀에 들어가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한편 지난 5월 12일 새벽 3시 25분경 남원시 주생면의 목공예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 50명과 차량 16대가 투입되어 약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작업장 한 동이 부분소되고 나무상 등 기타 자재들이 소실돼 약 1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어린이날을 맞아 소방안전체험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여러 지역에서 소방안전체험 행사를 운영해 어린이와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연기 소화기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해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5월 26일 전주시 진북교에서 여름철 풍수에 대비한 실전형 순환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다수 인명사고 발생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구조대원의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덕진소방서와 정읍소방서를 포함해 총 27명이 참여했으며 드로우백 구조, 유실 방지망 설치, 소방 드론 수색, 고난도 로프 인양 구조 등 실전 수준의 복합 상황 대응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5월 119 안전브리핑을 마칩니다. 6월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미리 장마철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